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기본 UI 제작에 이어서 포토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UX UI 디자인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인 바로 포토샵입니다. 이러한 포토샵을 전문적으로 잘 다뤄야지 나중에 우리가 일러스트와 함께 스마트폰 UX UI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들을 익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 과정에서는 비트맵 이미지의 이해와 그 다음에 포토샵의 활용에 대해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포토샵의 기초 및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먼저 학습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트맵 제작 방식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배웠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점,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이렇게 면으로 구성되어지는 이러한 제작 방식이었다면 이 포토샵은 1픽셀을 가장 작은 단위로 그래픽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 선, 면 방식의 벡터 방식에서는 약간 캐릭터를 이미지를 간략화시키게 표현을 해줬다면 포토샵에서는 지금과 같이 여러 단계, 어차피 하나하나의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픽셀들이 모여서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진이라든지 또는 그 UX UI 디자인에 필요한 투명도 값, 이런 값들을 RGB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RGB 값이라 하면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255가지 색깔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 또한 이렇게 점점 투명해지는 이런 투명도 단계 또한 256단계, 255가지의 색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진과 같은 트루 컬러와 투명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비트맵 방식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하나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건요. 요 앞전에도 해상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모니터 또는 웹 또는 스마트폰 UI 디자인, 이런 류의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해상도를 반드시 72 dpi로 설정을 해 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쇄나 출력으로 제작을 하실 때는 해상도를 300 dpi 이상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 DPI라는 부분은 설명했던 것처럼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몇 개의 픽셀로 제작을 하느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때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72 dpi로 놓고 제작을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토샵 제작에 앞서서 먼저 포토샵 화면 전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지금 이와 같이 생겨 있고요.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와 조금 비슷한 화면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는 우리가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작품을 이제 포토샵으로 보내서 최종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이러한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제작하게 되는 포토샵 화면인데요. 각 인터페이스별로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가장 상단에는 우리가 메인 메뉴라고 해서 우리가 포토샵을 이루는 구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장이라든지 편집 또는 색상 모드, 그 다음에 선택 영역, 그 다음에 필터, 그 다음에 다양한 팔레트들을 열 수 있는 이런 메인 메뉴가 이렇게 상단에 위치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툴 메뉴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툴박스 형태로 우리가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툴 메뉴라고 얘기를 하죠. 이동 툴이라든지 선택 툴, 올가미 툴, 브러쉬 툴,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 화면은 CS 버전부터 나오게 된 화면인데 우리가 퀵 메뉴라고 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팔레트들을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로 미리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클릭을 해서 원하는 팔레트를 열 수 있는 그렇게 보여지는 메뉴가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이 그러한 퀵 메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를 보시면 자 우리가 이렇게 실제 제작에 도움을 주는 이런 창을 우리는 팔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은 레이어 팔레트로서 이제 포토샵의 핵심이 되겠죠. 자, 이미지 간의 층을 나타내는 레이어 팔레트. 자, 이러한 팔레트들을 열고 닫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이 퀵 메뉴에서 바로 클릭을 해서 열고 닫을 수도 있고, 또한 윈도우 메뉴에서 우리가 다시 필요한 이런 팔레트를 다시 열고 닫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화면을 우리가 작업 도큐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는 도화지가 되겠죠. 이 작업 도큐멘트에서부터 우리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이 작업 도큐멘트는 우리가 실제 제작을 하는 이미지의 위에서 완성된 형태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옆에 보여주는 이 레이어는 이 작업 도큐멘트를 옆에서 보는 개념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작업 도큐멘트와 그다음에 레이어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향후 이제 레이어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업 도큐멘트예요. 그 중에서도 비트맵 방식인 포토샵은요, 내가 우리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하나를 그려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오브젝트 하나를 그렸으면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자, 하지만 포토샵은 정해진 개수만큼의 픽셀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내가 최초 열어준 이 도큐멘트로부터 무조건 작업을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임의로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는 있지만, 자, 포토샵은 한번 정해진 사이즈는 절대 변형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해진 사이즈만큼 원하는 그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토샵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실제로 이제 포토샵에서 어떤 작업인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새로운 창을 여는 뉴 도큐멘트라고 해서 새로운 창을 여는 요 팔레트를 이용할 텐데, 이 화면이 아마 포토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일이면서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화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 도큐멘트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작업을 하고자 하는 창을 여실 때는 지금 화면에 보면 이 네 가지를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완성 사이즈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포토샵은 반드시 완성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완성 사이즈. 자, 위드와 화이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크기의 완성 사이즈를 입력을 해서 그 완성 사이즈에 맞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해상도 부분이 있는데요. 해상도는 72dpi, 즉 레졸루션 부분에 72로 입력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는 100%의 화면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인쇄나 출력물 작업을 하실 때는 보통 300dpi 이상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기억을 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컬러 모드는 우리가 RGB 컬러라고 그래서, 자, RGB 컬러죠? 우리가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상의 빛의 조합으로서 색을 표현하는 단계가 우리가 RGB 컬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단위는 우리 그래픽의 단위인 픽셀 단위를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토샵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지, 왜 알고 넘어가야 되냐면요. 자, 포토샵 같은 경우는 한번 도큐멘트를 열어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 중간에 작업을 바꾸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도큐멘트를 열 때 이 네 가지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갖고 우리가 앞으로 작업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포토샵을 열어놓고서 지금 했던 얘기들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창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이어나갈 동영상 강좌의 가장 중요한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자, 최근 지금 저희는 포토샵 CS3 버전을 가지고 작업을 할 텐데 이 이후 버전 CS4나 CS5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뭐 제작하는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주로 CS3 버전이나 또는 CS4 버전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간혹가다 CS5 버전도 쓰고 있지만 CS라고 붙는 이 버전부터는 메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툴만 제대로 익히시더라도 나머지 CS4나 5 버전에서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상단에 있는 메뉴를 우리가 메인 메뉴라고 해서 자,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그 다음에 만든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또는 이 Save for Web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저장을 할 때 그렇게 사용되는 메뉴가 이 파일 메뉴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메뉴는 말 그대로 포토샵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편집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카피를 한다든지 붙여넣기를 한다든지 뭐 색을 채워 넣는다든지 선을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인다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제 작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편집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 에디트 메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메뉴는 우리가 실제 작업을 할 때 이미지의 색상이라든지 사이즈, 그 다음에 뭐 캔버스 사이즈 이런 것들 화면의 그 이미지 자체에 대한 속성을 바꿔줄 때 우리가 이미지 사이즈 메뉴를 활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는 말 그대로 이 레이어 팔레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때 쓰는 메뉴가 레이어 팔레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메뉴는 이제 우리가 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셀렉트 메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포토샵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선택을 할 때 선택 메뉴를 컨트롤해주는 메뉴가 바로 이 셀렉트 메뉴예요. 자, 그 다음 필터 메뉴는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 효과라든지 영상 효과를 담아 놓는 것들이 필터 효과고요. 자, 그 다음에 뷰 메뉴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뷰 메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화면에 정보를 표시하는 메뉴들이 뷰 메뉴예요. 자, 화면의 정보, 예를 들어서 가이드를 꺼낸다든지 룰러를 꺼낸다든지 뭐 이런 기능을 꺼낼 때는 뷰 메뉴.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메뉴는 자, 지금과 같은 이런 팔레트들이 닫혀 있을 때, 그쵸? 이런 팔레트들이 닫혀 있을 때 우리가 윈도우에서 새로 다시 닫힌 팔레트를 이렇게 열 때 사용하는 게 윈도우 메뉴죠. 자, 그러면 이 기본 메뉴들만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니까 제가 이번에는 실제 뉴 도큐멘트와 함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단축키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제 새로운 창을 열거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파일을 열 때는 우리가 파일의 오픈과 뉴를 이용하게 돼요. 자, 파일의 오픈과 뉴를 이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주로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게 될 테니까 자, 잘 보세요. 자, 빈 화면, 이 회색의 빈 화면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그 파일을 열 수 있는 게 바로 화면을 더블 클릭하는 거죠. 자, 이렇게 또는 파일의 오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화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내가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뉴 도큐멘트를 여는 거예요. 자, 우리 요 바로 앞전에 자료 문서를 보면서 이 뉴 도큐멘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훨씬 작업이 편해지죠. 그 다음에 단축키로는 컨트롤 O를 누르면 이 오픈 창이 되는 것이고요. 컨트롤 N을 누르게 되면 뉴 도큐멘트 창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파일에서 뉴 해서 도큐멘트 창을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창이 열렸는데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임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저장을 했을 때 이제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먼저 이 네임 부분은 입력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셋 사이즈라는 것이 있는데 프리셋 사이즈라는 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내셔널 페이퍼 이런 걸 골라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A4, 뭐 6, A3 막 이런 것처럼 기존에 있던 이런 그 인쇄 형태의 도큐멘트를 열어주는 거예요.
자, 인쇄 형태로 열어주게 되니까 자동으로 해상도는 300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단위 또한 이렇게 밀리미터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커스텀으로 놓고 직접 위드와 화이트를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단위는 당연히 픽셀로 단위를 바꿔주시고 내가 작업을 하고자 하는 원하는 창 사이즈 예를 들어서 320픽셀에 240픽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픽셀 사이즈를 정확히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레졸루션 부분이죠. 자, 해상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해상도는 우리가 그래픽 작업을 주로 할 거기 때문에 72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컬러 모드는 자, 당연히 RGB 컬러로 선택을 하시고요. 비트는 8비트로 선택을 할게요. 요 비트에 대한 얘기도 제가 이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8비트라고 하면 256가지 색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 RGB 각각의 250색깔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는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배경 색상을 무엇으로 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배경 색상은 주로 우리가 흰색으로 놓을 거기 때문에 화이트로 놓으시면 돼요. 자, 화면 초반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다른 부분보다 지금 설명드렸던 완성 사이즈, 해상도, 컬러 모드, 그 다음에 이 단위 요 정도만 꼭 기억하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을 OK를 눌러서 열게 되면 지금과 같은 자, 이러한 작업 도큐멘트 창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를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화면을 확대, 축소를 하실 때는요. 우리 컨트롤 더하기, 그쵸? 컨트롤 플러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축소하실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도큐멘트 이름 옆에 현재 보여주고 있는 비율의 그 단위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때 자, 항상 우리는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확대를 해놓고 제작을 많이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는 항상 100%로 놓고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화면이 확대가 되었을 때 자, 화면을 이동을 하고 싶을 때는요. 자, 우리 키보드의 스페이스바, 그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지금처럼 손바닥 모양으로 화면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와 같이 화면을 이동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는 우리가 툴박스에서 이 손바닥 모양 아이콘과 이 스페이스바의 기능은 같은 기능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손바닥 모양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열려져 있는 이 도큐멘트 창에 맞춰서 보기예요. 그렇죠? 자, 이게 180도 180%던 몇 도던 현재 열려져 있는 도큐멘트에 딱 맞춰서 보는. 하지만 우리는 항상 100%로 놓고 작업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제가 단축키로 컨트롤 R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컨트롤 R키를 누를 때마다 여러분 위에 이렇게 룰러라고 해서 자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는 컨트롤 R키를 눌러서 이 룰러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자, 컨트롤 R키 눌렀을 때, 룰러가 나왔을 때, 자, 클릭해서 화면으로 무언가를 잡아 빼면, 지금처럼 이러한 가이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가이드를 없앨 때는 다시 클릭해서 룰러로 잡아 빼주면 다시 가이드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화면에 관련된 정보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뷰 메뉴에서 열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뷰 메뉴에 보니까 줌 인, 줌 아웃 해서 자,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R키를 눌렀을 때 룰러였죠? 자, 룰러. 자, 이런 것처럼 화면의 정보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뷰 메뉴에서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오른쪽에 퀵 메뉴라고 했던 이런 팔레트들 있죠? 이런 퀵 메뉴들이라고 했던 팔레트. 자, 이런 팔레트들이 우리가 없을 때는, 열고 닫을 때는, 우리 윈도우 팔레트에서, 자, 윈도우 팔레트에서 우리가 열고 닫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필요 없는 팔레트들은, 자,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화면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툴바로 얘기를 해보면 이 하나하나의 메뉴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먼저 설명드리면, 이 툴바의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이 두 가지의 컬러 피커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의 컬러 피커가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정경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경색이라고 얘기하고요, 포그라운드 컬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경색에 들어가 있는 색상을 내가 채워주고 싶을 때는 단축키로 Alt, Delete 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 정경색에 있는 색상이 들어가게 돼요. 자, 정경색. 그 다음에 배경색의 색상을 우리가 넣어줄 때는, 자, 뒤에 있는 색상을 우리가 배경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배경색의 색상을 입력을 해줄 때는 반대로 컨트롤 델리트 키를 눌러주면 되겠어요. 자, 컨트롤 델리트 키. 또한 이 컬러 피커를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스와치 팔레트라는 팔레트가 열려요. 자, 이 스와치 팔레트를 통해서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자, 바로 정경색의 색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쵸? 그 다음에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반대로 배경 색상의 색상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스와치 팔레트에서 그냥 클릭을 하면 정경색,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배경색을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레트 옵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어떤 팔레트든 메뉴를 누르게 되면 여러가지 숨어있는 메뉴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스와치 팔레트라는 메뉴에서, 자, 외부 팔레트를 열고 싶을 때는요, 자, 다시 여러가지 팔레트들이 뜨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우리가 외부에 있는 팔레트를 불러오는 기능을 했었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외부에 있는 팔레트들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포콜톤 컬러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는 색상 팔레트인데, 자,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가 뜨는데요, 앞으로 포토샵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아마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 OK를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 선택했던 포콜톤 컬러가 포콜톤 컬러로 교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펜드를 누르면 기본 팔레트에서 포콜톤 컬러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펜드를 눌러주면, 자, 이 밑으로 더 많은 색상들이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원래 있던 기본 팔레트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리셋 스와치를 눌러주시게 되면 다시 기본 팔레트로 돌아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OK를 눌러주게 되면, 자, 그냥 기본 팔레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포콜톤 컬러만 추가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포토샵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자, 팔레트, 그 다음에 퀵 메뉴, 그 다음에 작업 도큐멘트, 그 다음에 툴박스, 그쵸? 그 다음에 메인 메뉴, 자, 이런 메뉴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샘플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서 기타 왼쪽에 있는 툴 메뉴라든지 팔레트의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